이렇게 들어와?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이게 지금 막 사고가 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V2L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뽑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냉장고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용한도 20%로 설정해 놨는데 지금 87%인데 요게 다 20% 될 때까지 108시간 남았다고 해요. 나흘 동안 연속으로 켜놓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V2L에서 생각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는 어마어마하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배터리는 무려 81kWh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 차 여기서만 살펴볼 게 아니고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차의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기능들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GT라인. 오, 우와, 이거 레이커스네. 레이커스로 바꿔놓으셨어요? 우와, 레이커스 너무 좋다. 우와, 제가 조금 예습을 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이 차를 받아서 그래서 조금 예습을 하고 왔는데요. 예습하고 왔는데 좋아. 연비 이벤트 같은 걸 하시나 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가나요? 네네. 진짜 좁네. 야, 여기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도 EV3도 지금 이게 그래도 SUV라고 이게 보닛이 높아서 아, 좋아. 아, 멋있어. 아, 날이 확 겠네.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딱 깨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덥지 않고 딱 좋은 그런 계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날이 개는 거 마치 이 현대기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본대에 달려있는 거야. 기아 AI 어시스턴트 문맥과 세부사항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화성은 살기 좋아? 화성은 살기 좋아? 화성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곳이에요. 화성은 가려면 테라포밍을 해야 된다 그러던데. 화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테라포밍과 같은 기술적 도전이 필요해요. 좀 전엔 살기 좋다고 그랬잖아, 네가. 전자랜드는 다양한 전자제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미친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야, 얘가. 생성형 AI인데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AI를 미친 사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좀 나아지겠죠? 처음이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자, 지금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떴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돼요. 이 주행 가는 거리 지금 489km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맥스 685라고 뜹니다. 민 283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네가 요 기준을 그냥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한번 운전해봐. 열심히 운전하면 너 685까지 갈 수 있단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험하게 운전하고 진짜 최악으로 운전해봐. 그러면 283km 밖에 못 가 라는 거죠. 어? 283km 나가? 야, 그러면 풀악셀 막 밟아야 되겠네.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 GT라인은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네요. 저희 EV3는 여기에 있거든요. GT라인은 여기에 핸들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위치도 다른 곳에 있네요. 일부가 좀 EV9보다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쵸, EV9보다 이런 것들은 더 고급이네 라는 느낌마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샴페인 골드로 마감한 거, 이런 것들. EV9은 좀 플라스틱 감각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납득됩니다. 그럴만 하죠. 스마트 회생제동? 그건 오토 버튼 눌러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을 끝까지 당기면 오토 모드로 바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스마트 회생제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속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알아서 감속을 이렇게 해줍니다. 필요한 만큼만. 회생제동이 너무 강하면 사용할 때 되게 불편해요. 가속 감속 이러면서 울컥 이렇게 운전하게 되죠. 그래서 회생제동을 너무 약하게 한다면 그러면 회생제동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를 또 밟게 돼요. 그러면 또 브레이크 때문에 또 울컥울컥 거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회생제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맞춰야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회생제동을 오토로 만드는 겁니다. 오토로 만들게 되면 회생제동을 만약에 필요 없는 경우에는 차가 그냥 흘러가게, 지금처럼. 그리고 차가 만약에 앞에 멈춘다 라고 하면 알아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보세요, 회생제동을 합니다. 차가 감속돼요. 여기 차지라는 게
뜨면서 차가 더 감속되도록 하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회생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일부는 회생제동, 일부는 브레이크 패드가 작동될 거잖아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그냥 브레이크 패드의 마찰력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까운 에너지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열 에너지로 다 방출해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바보 같은 일이다. 당연히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토 회생제동이 그만큼 편리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회생제동이 너무 잘 되거든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를 켠 거 같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켜고 있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되고 있는 거든가?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인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야 켜진 건데 조금 까먹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너나 까먹는 거지 우린 안 까먹어.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까먹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차 싶을 거예요. 그 아차 하는 걸 막아주는 것이 자동차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페달 오인 사고, 그거 네가 오인한 거잖아, 네 잘못이야, 우린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 이 얘기는 끝이 안 날 겁니다. 페달 오인 사고가 벌어지는 걸 인정하고 오인 가능성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 인정하고 누가 주체가 됐든 그런 사고가 더 이상 안 나도록 만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것도 지금 인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인지하기 쉽도록 만드는 거, 요거 자동차 회사들이 꼭 해줘야 될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코너를 제대로 돌아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램프거든요. 램프에서 제대로 될까요? 주의 운전하십시오. 갑자기 꺼집니다. 꺼져서 안 돼.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회생제동이잖아요. 스마트 회생제동이어서 알아서 감속이 더 됐습니다. 코너로 들어가는 순간에 감속을 더 많이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회생제동이 이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준다. 과속방지 카메라라든지 구분길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인지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속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운전자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면, 예전에는 이 도와주는 장치지만 정말 많은 부분을 도와주니까 이게 반자율주행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보조장치지 자율주행도 아니고 반자율주행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도와주는 장치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행 가는 거리는 464km, 뭐 644km는 뭐 택도 없을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하면 644를 갈 수 있나? 에어컨을 끄고 493으로 늘어났죠. 드라이브 모드는 이코로 바꿔야죠. 524가 됐어요. 훅 늘어나죠. 아, 최대는 715야. 여기서 네가 운전을 잘하면 715까지 갈 수 있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야, 맥스도 바뀌는구나. 715까지 가려면 아마 정속주행을 정말 살금살금 해야 되겠죠. 이 차는 지금 19인치 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원래 공식 주행거리가 478km입니다 478km짜리 자동차인데, 근데 주행을 일단 해보면 500km가 넘는다니. 야, 배터리는 81.4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장거리를 주행하는데 문제없는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작동시켰더니 주행거리가 20km 정도 줄어드네요. 5%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줄어드네요. 이게 신기합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 에어컨을 온도를 더 낮춰볼까요? 온도를 더 낮추면 그래도 5%. 그럼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히터 틀면, 히터는 괜찮네. 이게 재밌는 지점이죠. 예전 같으면 한 여름에도 히터를 틀면 주행거리가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히터를 틀면 열선이 어쨌든 작동되거든. PTC라고 해서 열을 내는 소자가 작동이 돼야지만 히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차는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 겨울에도 밖에 있는 열을 가지고서 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하도 사실 우리가 0보다 더 아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거 켈빈 온도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73도가 0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그러면 영하 10도는 260도예요 온도가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생각해보면 꺼내 쓸 수 있는 열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차에 히트펌프가 그런 식으로 효율이 좋은 히트펌프가 들어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장거리를 갈 때 에어컨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는 너무나 시원하게 장거리를 가면서도 주행거리에 손실을 보지 않고 잘 가고 있고요. 89% 밖에 없는데 주행거리가 480km.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주행거리 테스트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자, 차선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핸들 자동 조향 기능이 이렇게 작동되는데 깜빡이도 알아서 꺼줘요. 핸들 잡으십시오 떴는데 핸들을 건드리기만 해도 핸들을 잡았다고 인지합니다. 여기 핸드온 디텍션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냥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추고 있어. 이걸 이렇게 들어와?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네, 브레이크 끝까지 안 밟았는데 알아서 감속을 충분히 해줬고요. 그리고 삐삐삐삐 하면서 네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겠어 라고 경고해 주는 것까지도 잘해줬습니다. 긴급제동으로 그냥 뻑 하고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 능숙한 운전자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듯이 잘 대처해줬어요. 긴급제동 시에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 건드리면 긴급제동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긴급제동이 풀려버리냐?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많아서 정확하게 딱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놓아버리는 선택지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사람이 충분히 밟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밟아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들이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차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제동으로 정말 급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감속시킨 다음에 다시 가속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그 중에 어떤 식으로 작동시켰을 때 이게 작동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장치고 정말 모든 상황을 다 대처한 시나리오는 없어요. 잘못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이 차가 아니고 벽이다, 건물 가게다, 이런 경우는 정말 대처를 못합니다. 그냥 갖다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게다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그러면 긴급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제동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차 긴급제동 안 됐으니까 자동차 탓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장치를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자동차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지는 경우 있지. 내가 제동을 했는데 제동이 안 됐어, 핸들을 돌렸는데 핸들이 갑자기 푹 빠져서 그냥 공중에서 돌았어, 이런 상황이면 이건 책임지겠지만, 운전자가 자동차의 보조장치를 지나치게 믿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앞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큰 사고가 아니길 바라겠고요. 사고가 났다는 게 여기 경고가 딱 떴습니다. 계기판에. 참신하고 되게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막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막 사고 난 거를 지금 경고를 딱 띄워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 약간 미래에 와 있나?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정말 참신하고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2차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말로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계기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으니까 진짜 EV9 같아. EV9 같죠? EV9의 축소판, 거리가 멀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 돼서 EV9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EV9 같잖아. 처음에는 원래 둘을 잘 구별하기 어렵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분류를 하는 존재라 자꾸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데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둘이 다르다는 걸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소형차 중에서 지금 승차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이 미쳤죠. 공기압을 볼까요? 공기압 38, 37. 승차감이 꽤 좋아요. 17인치 휠이 기본이고 19가 옵션이거든요. 근데 옵션 휠로 디자인이 조금 좋은, 그렇지만 승차감은 조금 나쁜 그런 휠을 쓰고 있는데 꽤 부드럽고 승차감이 꽤 괜찮다. 코너 돌 때 꽤 잘 잡아주고,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꽤 괜찮아요. 괜찮죠? 특히 넘었을 때가 되게 좋아요. 넘는 그 중간보다 넘고 나서가 잘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파수 감응형 댐퍼의 힘일 텐데,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클 때, 주파수가 낮을 때 이때는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 좀 안정적일 때는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댐퍼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받아주다가 단단하게 됐다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자적으로 가변 댐퍼를 하거나 그런 것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서스펜션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와, 코너링이 잡아 돌리는 느낌이 없네. 왜 이렇게 되지? 타이어가 좋은가? 배수 성능도 괜찮고, 타이어가 이 정도면 좀 힘들어 할 때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물길, 마른 길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도로 환경까지 조성해 준 겁니까? 와, 진짜 섭외 엄청난데? 코너에 대해서 스마트 회생 제동이 계속 작동되면서 자꾸 코너니까 여기는 감속해야 돼요 라면서 자꾸 회생 제동이 작동돼서 이거는 조금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뭐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겠지? 타이어가 진짜 좋네요. 이렇게 물길 이렇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그립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모터 소리가 좋아졌어요. 모터 소리 되게 좋죠? 모터 소리가 저는 약간 거슬렸는데 약간 고주파 소리 같이 그렇게 나서 그게 좀 거슬렸는데 구형 EV6가 약간 그 소리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 들어보면 훨씬 조용하고 그리고 주파수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이 고주파 느낌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전기차가 도입됐을 때는 와, 이게 진짜 조용하고 차 밑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오뚜기 같이 코너링이 너무 좋아, 옆으로 기울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씨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냐 이러면서 정말 감탄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코너링 잘 되는 거 당연하지, 차가 잘 나가는 거 당연하지, 이 정도 안 되면 어떻게 팔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상향 평준이 되면서 이제 전기차 수준이 이 이상 좋을 수 있을까? 소형차인데, 소형 SUV인데 이 정도로 좋은 소형 SUV가 이게 가능한 거야? 지금 현실에 완벽한 차는 없지만 그래도 이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승차감이고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숙함, 이 완성도, 이 깔끔함,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느낌. 이거 여기서 어떻게 트집을 잡아?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를 찾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뿌예요. 약간 뿌옇게 나옵니다. 근데 말하면서도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게 뭐 그 정도 당연히 뿌일 수 있지. 말하면서도 민망하네. 지금 스티어링 휠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너무 좋고 직진 안정성도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꺼봐야 될 것 같아요.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켜놨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끄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안정감이 괜찮은데, 지금 핸들 돌렸을 때 조향 느낌도 되게 좋고요. 감각이 더 고급스럽고 더 직결감 있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조향 감각을 보여주네요. 제가 불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게끔 돼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차로를 4개를 거쳐서 가야 돼. 네, 와, EV3가 이렇게 많아. 지금 여러 가지 색상이 여기 가득 있습니다. 대체 이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이 다양한 컬러가 한 대 있지만 흰색은 나름대로 멋집니다. 일단 뒷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근데 옆모양을 보면, 옆모양은 하이글로시랑 요 흰색이랑 같이 어울려서 GT라인에서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색이기도 하고요. 하늘색은 조금 무난한 느낌이고 그린은 독특한 느낌입니다. 이게 뭔가 거리에 저런 종류의 색은 원래 없었는데 거리에 새롭게 등장한 색이네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멋진 색은 아이보리 매트 실버, 이 색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상으로는 가장 예뻐요. 그런데 사실 이거 다룰 때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크래치가 났다, 아니면 여기 뭐 페인트가 뭐가 묻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컴파운드로 지우잖아요. 컴파운드로 지워질까? 지워지지. 근데 문제는 유광이 됩니다. 자동 세차를 몇 번 돌리고 나면 그것도 유광이 돼요. 자꾸만 유광이 돼.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차는 아마 유광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면 뭐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차가 도저히 나는 다루기 어렵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이보리 실버인데요. 아이보리 실버 같은 경우는 무광의 이 다루기 어려운 지점, 이런 것들을 딱 막아주는 그런 컬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회색도 뭐 나쁘지 않지만, 회색도 괜찮은데, 회색이나 짙은 색의 큰 장점은 멀리 있을 때 EV9인가? 하고 보다 보면 EV3,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컬러 다 마음에 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역시나 그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린 너무 예쁘죠?
잘 골랐네. 우리가 잘 골랐네요. 역시 그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이잖아요. 일반 모델은 옆에 있는 부분이 하이글로시가 아니고 매트하잖아요. 세로로 저렇게 마징가 제트 잎처럼 생긴 저런 부분이 세로 그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은색 크롬이 들어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쪽으로 가서 GT 라인을 보면 GT 라인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기억하세요. 앞부분에 이렇게 이 마징가 제트 잎 같은 거 없어지고요. 약간 기하학적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옆에 저 크롬 부분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GT 라인이 더 매끈하지만 저는 저 EV3 그냥 일반 모델이 더 SUV 같이 보인다, 더 터프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작은 차기 때문에 조금 더 SUV의 느낌을 자아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이걸로 충전하는 거 맞아요. 할 수 있죠. 굳이 자전거를 이걸로 왜 충전하냐고? 이 자전거를 여기 차에 싣고서, 그리고 마운틴 바이크를 가지고서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마운틴 바이크로 막 오프로드를 막 가는 겁니다. EV3가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전거 이거 안 실린다고요? 에이, 실리죠. 지금 여기 폴딩하게 되면 리터 수가 1500리터 정도 나온다고요. 지금 이거 접이식 자전거잖아요. 지금 기아 못 믿으세요? 기아가 지금 보여주는 건 지금 피크닉 요렇게 다 요거까지 다? 요거까지 하려면 뒷좌석을 접어야 됩니다. 뒷좌석 접으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피크닉은 2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이렇게 2명이 딱 의자 2개 딱 기타 치면서 2명 가는데 자전거는 안 돼. 아니 저 사람 진짜 그럴 수 있지. 여자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빵 같은 거 굽고 뭐 요리 같은 거 하고, 여기 V12 요리 같은 거 하는 동안에 이 남자친구는 가서 산에 갔다 오고,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이러면서 딱 여기서 자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재밌는 아이템들이 있네. 기아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오, 대박.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 저 멀리. 그리고 요거 되게 잘 만든 게 뒤쪽에 약간 이 방열판이 달려 있어요. 방열판이 달려 있어서 보통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하다 보면 열이 오르잖아. 근데 그 열 오르는 걸 이렇게 방열판으로 어느 정도 식혀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것까지 되는구나. 전화번호 남겨놓는 장치.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열어줄 수 있고. 이건 비상 탈출 키트래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켤 수 있는 이 라이트 기능을 비상 탈출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웃기지 않나? 가격을 보면 놀랍니다. 요거 19,000원이래요. 19,000원이면 살만한데? 자동차 액세서리가 19,000원짜리가 어딨어. 여기 있는 거 17,000원입니다 뒤쪽에 방열판도 있고 다 있는데 17,000원이면 괜찮아 보여요. 조금 아쉽다면 선이 좀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선이 좀 안 나오게 기아도 요런데 어디다가 좀 이렇게 아울렛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렛 요 뒤에다가 좀 하나 만들어주면 요 뒤로 케이블을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울렛을 좀 해주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더 붙일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코일 매트입니다. 코일 매트인데, 코일 매트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꼭 쓰지 않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거 자체가 녹기도 하고요. 요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면 먼지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척이 안 돼요. 벌써 이런 게 박혀 있잖아. 이런 인조잔디 같은 게 요 사이에 박혀서 지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EV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카드 홀더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EV 충전 카드 같은 걸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카드 홀더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라면 안 달 것 같아요. 이 부피가 더 줄어들도록 보관을 해야지, 부피가 더 늘어나도록 보관하는 건 좀 잘못된 보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니인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컵홀더에다가 컵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장치. 정말 쓸데없는 장치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팔이 짧아요, 팔이 요만해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펭귄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운전할 때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이 35,000원. 가격도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스탠리 컵, 요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니인 액세서리가 아니야. 요거 스탠리 기아에서 지니인 액세서리를 팔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스타벅스 액세서리입니다. 저는 이 수납함을 만들어 봐서 하는데, 이 수납함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재질로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만큼 뚫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뚫긴 했는데, 이게 또 타이트하게 뚫은 데다가 카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카드가 안 보여. 그래서 카드를 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짧고 요 밑이가 좀 얕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납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훌륭한데, 요걸 이렇게 접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나갈 때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클러치백처럼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다시 펴고, 정말 이걸 수납함용으로만 쓰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이걸 약간 오리가미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바로 접니다. 제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특허 아주 저렴하게 넘겨 드릴 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안에 이런 거 있습니다. Rain or Shine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귀여운 진짜 한 뼘짜리 우산이 딱 나오네요. 우산이자 양산이란 얘기예요. 19,800원이라고 하고요. 짠! 좋아! 되게 좋아요. 다시 땡기면 바로 닫히고. 좋아요. 이거 사고 싶은데? 19,800원이면 사고 싶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요즘 들어서 자동차에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선글라스 케이스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선글라스 끼거나 아니면 카드 홀더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나름대로 유용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전석에다는 이런 거 거슬린다고 생각되고, 조수석에다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뉴인 액세서리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다시 시승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 유입 차단, 터널 구간일 때 차단하고 기타 구간일 때, 그러니까 막 냄새 날 때 창문을 닫아주고 외부 공기도 차단되는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주는 거, 자동환기, 앞에 습기가 생기면 자동으로 에어컨 작동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됩니다. 이 공조편이라고 해서 에어컨 자동 건조, 시동이 꺼지면 에어컨을 좀 말려주는 거죠. 에어컨에 냄새가 나는 걸 좀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게 있는데, 운전석의 열선과 통풍이 자동으로 되도록, 그러니까 요즘같이 여름에 지금 18도로 맞추면, 제가 통풍 시트 작동 안 시켰는데도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통풍 시트가 최대한으로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죠. 등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훌륭하죠? 훌륭하죠? 훌륭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코너링 미쳤네. 이게 이렇게 좋다고? 저 앞에 있는 차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저렇게 빨리 가서 저게 되나? 라고 했는데 되네요. 알아서 지금 전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안 켰습니다. 그냥 알아서 감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EV6보다 똑똑하죠.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똑똑하네요. EV9하고 비교해도 훨씬 똑똑합니다. 여기가 처음 들어간 거네, 3.0이? 3.0 처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기차가 나오는 게 자동차 업계들에게 재앙인 것 같아요. 지금 뭐 M3, M4, M5 뭐 이런 엄청난 자동차들, 그게 뭐, 아니 뭐 출력이 500마력, 그게 뭐 출력 700마력, 그게 뭐 우린 1000마력인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0마력 자동차를 사면 정말 나의 드림카가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지금 샤오미가 내놨다는 SU7 같은 경우에 지금 마력수로 1500마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뻥일 가능성이 뭐 되게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택도 없는 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내가 아이폰 15를 갖고 있다고 해서 10년은 써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들잖아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좋아진 이 EV3는 너무나 좋아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와, 이걸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음 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요즘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정말 이런 IT 기술이 막 첨단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시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어쩌면 또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류는 확실히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장점이 너무나 많아. 저도 사실 마음 한켠이 안 좋아요. 전기차로 안 바뀌고 계속 가솔린이 그냥 지배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리고 초반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걸 대체 왜, 굳이 그 불편한 걸 왜, 대안이 지금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뭐하러?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느끼게 돼요. 이 버튼 눌렀을 때 뭐가 들어오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용자님들의 이 즐겨찾기 버튼, 지금 한 번 눌렀을 때랑 두 번 눌렀을 때랑 좀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즐겨찾기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섭섭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눌렀을 때 즐겨찾기 기능을 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용자 버튼 별 누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4가지, 5가지, 많이 있네.
많이 있네. 많아졌네. 엄청 많네. 이 버튼으로 뭘 해야 되나? 저는 맵을 자주 씁니다. 다시 이런 상태에서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지도가 딱 뜨는 거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딴 데로 넘어갈 때 있습니다. 미디어 누른 상태에서 잠깐만, 나 지금 빨리 봐야 되는데 이 다음에 어디로 빠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버튼 누르면 바로 딱 맵이 뜨게, 저는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해놔요. 음성인식 요거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끌 때는 어떻게 꺼야 되나? 여기서 별을 누르면 꺼진대요. 별을 누르면 꺼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래 누르고 있어도 꺼지는데 이런 식으로 별을 누르면 꺼지게 하나가 추가됐다. 하도 제가 요거 끄는 기능 없다고 하도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해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음성인식 버튼 눌렀을 때 그거 끄는 기능이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거 음소거 버튼 누르면 돼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되는지 해볼게요. 자, 음성인식 끌 때 음소거 버튼 눌러볼게요. 네, 그러니까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 됐던 게 풀리기 때문에 음악이 갑자기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쓸 수 없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떴습니다. 창문도 닫아버려요. 내가 열려고 했는데 닫아? 여기서 창문을 요 정도 열어. 창문 열고 가니까 좋네. 이렇게 좋네 하고 가다가 여기서 터널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가 닫아요. 뭐야, 난 닫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 맘대로 닫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외부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첨단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창문을 얼마나 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이렇게 터널이 지나면 바로 열어줘요. 내 창문을 다 정확하게 딱 거기까지 열어줍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외부 공기 차단하고 열고 온도 조절하고, 운전자가 하는 거라고는 뭐 어디로 갈지 목적지 입력하는 정도? 그것도 이제 말로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운전이라는 게 요즘처럼 편해진 시기가 있었나 싶죠. 조금 있으면 저는 뭐를 시승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진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제가 10년 전에 자동차 시승할 때와 지금 자동차 시승할 때는 아예 자세 자체가 다르거든요. 10년 전에는 이렇게 딱 앉아서 핸들을 막 이러면서 지금 코너를 돌면 엄청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텐션이 막 어마어마한 상태로 막 레이스 하듯이 시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차가 잘 가네요. 뭐 편안하네요. 뭐 느긋해요. 좋아요. 승차감이 좋고 뭐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몇 년만 더 가면 진짜로 그때부터는 핸들 자체가 없는 상태로 이 자동차가 얼마나 인공지능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냐, 자동차에 앉았을 때 안마의자는 얼마나 좋으냐, AI 어시스턴트는 얼마나 우리를 더 웃기게 해주냐, 자동차에 밥솥이 달려있는데 그 밥은 얼마나 맛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시대로 금방 접어들 것 같습니다. 나 구단 LA 레이커스 싫어 라고 하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테마 들어왔는데요. 여기 재밌습니다. 차량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테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접속해 다양한 상품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와, 멋있는데? 와, 완전 멋있는데? 우와 세상에, 이야 진짜 멋있네. 근데 이걸 누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뭔지 잠깐 헷갈렸어요. 내가 몰고 있는 차가 EV9인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너무 크고 너무나 차가 육중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시카고 불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좋은데? 사실 뭐 NBA 팀이 이 테마로 들어온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NBA 팀이 된다는 거는 다른 팀들도 된다는 거잖아요. 야구팀도 될 수 있습니다. 축구팀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팀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뉴진스라든지 아일리시라든지 뭐 이런 걸그룹 테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걸그룹들이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EV3 두 대를 놔두고 있는데요. 아니고요. EV9과 EV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네.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주행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 같은 점을 찾아보면 단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면이 다 달라. 그런데 이상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두 차입니다. 이게 패밀리 룩이라는 거죠.
전혀 다르지만 같은 이미지를 갖는 거. 그렇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규모 차이가 느껴지시죠? EV9은 상당히 큰 차고 EV3는 그에 비하면 한참 작은 귀여운 느낌이 드는 차잖아요. 자, 그러면 EV3의 수납 공간도 정말 그렇게 귀엽기만 한 건지 자그마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번에 딱 열리면 좋겠는데 EV9과 다르게 얘는 옆에 이렇게 젖혀야지 열리고요. EV9은 전동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원격에서 열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열면 열려요. 조금 더 낫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고 후륜 구동이니까 더 넓은 거예요. 그리고 EV3는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앞부분에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지 조금 아담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트렁크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EV9은 당연히 트렁크 공간이 넓죠. 그렇지. 오우, 3열까지 눕혀놓으면 이건 너무 넓어지고 3열을 만약에 세운다고 해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EV3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겠죠. 오! 생각보다 넓은데? 저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넓어. 물론 3열이 없으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소화기 끼워주고요, 기아 V2의 어댑터 끼워주고요, 타이어 수리 키트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조금 더 예쁜 색깔로 바뀌었어요. 요거 바꿔주면 요것도 좀 바꿔주지.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나는 더 쓸 거야 라고 하면 한 단 더 낮추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상당한 크기죠. 여기 숙달된 조교 들어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달된 조교가 앉을만한 공간이네. 앉을만한 공간이네요. 여기 한번 닫아볼게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아유, 대단하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작은 차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좀 책상에 걸터 앉은 느낌? 이런 거 드십니까? 약간 좀 좁아? 너무 똑바로 서 있어? 그러면 조금 젖히면 되죠. 이 정도면은 이제 넉넉하죠. 근데 이 차는 넉넉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해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야, 이렇게 누워져야죠. 이렇게 누워지면 장거리 갈 때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각도를 보여줍니다. 아우, 넉넉한데요. 그리고 지금 시트 등받이도 이런 식으로 패브릭을 붙였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고급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EV6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여기 손이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훨씬 더 좋은 느낌으로 이 마감도 훨씬 좋아졌고요. 이런데 에어백 딱지 같은 것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도 마치 무슨 패션 브랜드의 옷처럼 이런 식으로 딱지가 붙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왜 붙어 있냐? 이 부분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센터 에어백 때문이죠. EV3 같은 경우는 센터 에어백이 있어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운전석에만 사람이 있더라도 조수석 쪽으로 몸이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에어백을 중간에 이렇게 작동시켜줘요. 당연히 커튼 에어백이 있고 당연히 사이드 에어백이 있습니다. 이 차는 에어백이 9개가 달려 있어서 에어백 개수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라든지 시트가 기울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시트의 감촉이라든지 뭐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세대에 있었던 자동차보다 한 차원 높아졌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EV6의 뒷좌석에 비해서 더 고급스럽습니다. 뭐 물론 요즘 EV6가 좋아졌으니까 EV6 페이스리프트하고 비할 바는 아니고 이전 EV6에 비해서 더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세로로 된 요 크롬 부분도 이 정도 차급에는 크롬으로 막 이렇게 덧대서 장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장식을 덧대서 이 차가 저렴한 자동차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고급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여러 가지 좋아졌어요. 지금 시카고 불스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로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시네마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게임으로 켜보면 로딩이 조금 시간 걸리는 게 좀 섭섭하긴 하네. 뭐 이런 게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 6,9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이 몇 가지 있고 계속 추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폰지밥 런? 양옆이 너무 잘린다? 그러게, 약간 더 길어도 될 것 같은데 차만을 위해서 여기서 터치하고 오우, 이게 자꾸만 팔이 걸려서 이게 좀 짜증나요. 이게 너무 닿거든요. 조금만 낮아도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중에 여기에 테이블이 있는 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닿는 경우가 아마 예상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닿습니다. 레이싱 게임 같은 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타워 디펜스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오, 넓다 얘는. 이런 게임, 이게 아마 국산 게임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아우, 팔 진짜 너무 작아. 기본적으로 얼마나 큰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건지 작은 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재밌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P를 넣는 순간입니다. P에다가 잠깐만 다시 할래 라고 하고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면 없어. 다시 로딩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거 없어졌어. 아니, 최소한 세이브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이브도 안 돼 있어서 약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잠깐 대기 중에 게임을 좀 하다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 와서 출발, 그러고서 출발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 우리가 닌텐도를 하는데 닌텐도에 세이브 버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엔터테인먼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지 별도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지는 보여줘야죠. 일단 보여주고 나서 가입하는 걸로 스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시네마 같은 경우는 보면 유튜브, U 플러스 모바일, 왓챠, 웨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도 되면 좋겠는데 제네시스는 넷플릭스가 되지만 안타깝지만 여기는 넷플릭스가 되진 않습니다. 자, 거기서 유튜브를 눌러보면 오, 와이드한 거 봐. 오, 넓어요, 넓어.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넓은 화면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유튜브 앱이 아니라 유튜브 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해요. PC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요. EV3 출고 생방송 같은 거나 볼까요? 아, 벌써부터 재밌네요. 그죠? 벌써부터 재밌죠?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와, 누군지 모르지만 겁나 잘생겼네요. 확대를 해보면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좋죠? 왜 이렇게 되죠? 드래그가 좀 잘못됐어요. 드래그에 버그가 있네요. 아, 요거 버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더 빨리 가. 빨간색 저 볼이 사소한 버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내가 만약에 D를 누르게 되면, D를 누르면 시네마 모드가 중지됩니다. 아니, 유튜브인데 그냥 들으면 안 돼? 듣고 가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음악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좀 계속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톱이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려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그 영상을 보려면 다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프로세스가 맞나. 영화 같은 걸 롱폼이라고 하고 뭐 틱톡 같은 걸 숏폼이라고 하면 유튜브 같은 건 미드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중간 정도 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잠깐 누군가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10분 내외로 시간이 남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신호대기에서도 물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호대기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잠깐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소리를 좀 들려주도록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거 결정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DMB를 보겠다라고 하면 DMB 여러분들 못 보세요. 왜 못 보냐면 여기 없거든. DMB를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 버튼 누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DMB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DMB인지 알 수 있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미디어에 요게 DMB예요. DMB로 KBS 스타를 들을 수 있어요. 맞지 않도록 원본에 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이 듭니다. 상태에서 짠! 뭔가 최근에 D를 상황을 누르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도적인 활동을 파고든 어떤 소리가 정보가 나오잖아요. 점점 갈수록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P를 누르면 다시 화면이 나오고 D를 누르면 다시 소리가 나와요. DMB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어떤 게 최적이다라는 걸 이미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 결론을 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때 결론 지은 사람들의 노하우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때 당시 이 DMB 인터페이스 만든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이걸 이어가고 있다면 이 현대차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현대기아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엔지니어들의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도 이 인터페이스가 아이콘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재밌죠. 요것과 요것과 요것은 무엇이 다른가? 그건 뭐가 다릅니까? 알 수 있어요? 이건 오디오거든요. 블루투스, 자연의 소리, USB를 보는 게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스트리밍이에요.
이 아이콘이 스트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이걸 아이콘으로 해서 밑에다 깔았어야 됐을까? 왜냐면 되게 재밌는 지점이 지금 메뉴는 지금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가로로 돼 있어. 이 미디어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메뉴가 돼요. 이 홈하고 이 메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로로 이렇게 버튼이잖아.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이잖아. 이 인터페이스 그대로 가야지. 갑자기 인터페이스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게 이게 맞나? 일반인들이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잘 만드셨는데 인터페이스를 좀 통일성 있게 해줘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많이 살펴봤으니까 다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잠깐만, 이제 진짜 단점을 얘기해야 돼. 너무 좋은 점만 얘기했어요. 우리 단점 뭐 있습니까? 뒷유리, 뒤가 더러워지네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완전 새 차였는데 저렇게 더러워지다니. 이렇게 쉽게 더러워지는 차 괜찮습니까? 에어로를 잘못 만드신 거 아닙니까? 좀 너무 별거 아닌 건가?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점은 거의 얘기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 차를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첫 모습만 좋으면 뭐해. 이걸 계속 탔을 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차의 장점, 단점, 그리고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시간 동안 190km를 왔고요. 중간에 1시간 정도 쉬었어요. 근데 쉬는 동안에도 엔진 시동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전기를 먹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지금 480km를 넘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차에 들어간 81kWh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공기 저항 개수가 0.27, 그러니까 CD 값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긴 하죠. 구름 저항이 적은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모터 효율도 기존보다 좋아져서 그래서 전비가 kWh시당 6km를 그냥 달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EV3 정도를 탄다면 뭐 충전을 굳이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왔다가 잘 놀고 그냥 가면 전기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좀 그렇다. 이게 저희가 흙탕 있는 데를 막 달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후방 카메라가 너무 더러워져. 일단 후방 카메라가 너무 오염이 되기 쉬운 위치에 있고, 후방 카메라를 좀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네. 확대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진짜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정말 상품성으로는 이제 끝이지 않나. 이 이상의 상품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상 어떤 것이 더 좋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젠 갖출 건 정말 다 갖췄다. 달리는 느낌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 장거리를 갈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점, 그리고 각종 기능들, 이런 모든 것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줬고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좋아지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처럼 자동차를 그냥 사면 끝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동차를 바라보는 또 색다른 관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